뉴스 맛집 코너 뉴쉐링 가이드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저희 시사평론가 아니고요. 뉴쉐링 가이드잖아요. 네. 시사 셰프. 오, 그거 좋네요. 네. 그러면 최 셰프. 네. 최 셰프. 다음 주부터는 자막에 셰프로 나갑니다. 와. 그럼 이제 주방 모자 쓰고 오셔야 돼요. 좋아요. 진짜 합니다. 아유. 알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최영일 셰프로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지금 막 2시부터 네. 드디어 국회 정기국회가 대회식 시작했습니다. 네. 아이고 뭐 되니 많이 법안 네. 사전에 그 협의가 안 되면 또 파행되는 거 아니니 뭐 걱정했는데 네네. 다행히 잘 시작을 했고 1시간 전쯤에 개회식했고 지금 현재 모습 혹시 나오나요? 네,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법안 처리하고 있네요.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100일 정도 연말까지 쭉 네네네. 이어집니다. 우선은 오전에 여야가 협의했던 내용 네. 중에서 이제 법안 처리 아마 되고 있을 텐데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핵심이죠. 가보겠습니다. 속보가 나왔죠. 예, 일시적 2주택자 그리고 고령자분들 네네. 그리고 장기 보유 1주택자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부세 부담을 좀 덜어주는 데는 합의를 했는데 네, 맞아요. 모든 것을 다 합의한 건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래서 종부세법 완화 관련해서 합의가 된 부분과 되지 못한 부분을 네. 좀 짚어주시죠. 자,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2주택 예. 해소가 될 건데 뭐 안 팔려서 예. 또는 이제 이사 전이어서 겹쳐서 이 일시적 2주택자는 이거 중과세 부담을 완화해 주자. 예. 오케이. 고령자의 경우에 소득이 없는데 집값만 비싸다고 네. 세금 막대하게 내라 그러면 힘들다. 힘들다. 고령자 유예, 납부 유예.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상속이 됐는데 네네. 예를 들면 지금 생활이 어려운 자녀가 함께 합가해서 살아요. 뭐 이런 경우들은 다 유예 대상이 됩니다. 네. 여야 이견 없어요. 네. 지난 대선에서 보면 패배한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도 종부세 완화, 부동산 정책은 여야 차이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한 가지 쟁점, 합의하지 못한 것, 이게 뭐죠? 뭐냐 하면 네. 바로 우리가 시가가 있고 네. 실제로 거래할 때는 시가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 예, 예. 공시지가 발표 많이 합니다. 또 공정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과세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 공정가액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종부세 대상은 11억. 11억 원이요. 예. 11억 기준이면 이게 사실은 한 시가의 60% 정도예요, 통상. 그 시가는 한 뭐 15억, 6억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상인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으로 했는데 이거 너무 대상이 많다, 힘든 분들이 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이거 이제 세제 개편안에서 네. 14억 정도. 공정시장 가액이 14억 이상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자. 그럼 이제 종부세 대상 범위가 좀 줄어들겠죠? 줄어들죠. 근데 민주당은 안 된다. 이 부자들 감세해줘서 안 된다. 네. 내도록 해야 한다. 며칠 전까지 계속 네, 그랬잖아요. 11억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조금 요거는 국민의힘이 물러서서 네. 그럼 12억, 1억만 높여. 민주당은 안 된다. 부동산 예. 톡톡방에서 뭐 아파트 딜하는 거 같네요. 네, 뭐 그런 11억, 느낌이에요. 12억, 14억, 그래서 12억. 오늘 속보를 보시면 예. 처리는 오후에 되지만 네. 지금 막 이제 법안 처리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그럼 아까 얘기한 서로 이견이 없는 중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상에 대한 문제 두 건은 합의. 그런데 공정시장 가액을 상향하는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하기로. 지금 이것은 타결이 안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오늘 네.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일단 뭐 하나씩 좀 풀어가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이견이 없는 것부터 일단 넘겨놓고 네. 다음 거는 좀 다음에 얘기하자 해서 뭐 어쨌든 막판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네. 이 정기국회 열리는 것에 대한 타국 우려는 예. 피했습니다만 이 100일 정도 되는 기간 내내 네네. 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네. 야당과 상대적인 소수 의석인 여당 뭐 굉장히 공방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정기국회 100일 동안에 특히 이런 부분 쟁점. 이게 꼭 법안 외에도 쟁점 사항이 네. 많을 거예요. 이 국회 장안에서 많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 한번 찍어주시죠. 자, 이 100일은요. 예. 그냥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뭐 파행을 하겠다? 그럼 저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위법하다. 9월 1일 날 정기국회는 개회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우리가 하반기 원구성을 하도 질질 끄는 거 네. 6월 달에 뭐 한 달, 두 달 놀았어요. 거의 이분들이. 놀았죠. 네. 그 겨우 이제 상임위 위원장 배분, 법사위원장 때문에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걸 봤기 때문에 이것도 파행인가 그랬는데 네. 9월 1일 열리면 12월 한 10일 전후까지는 100일은 정기국회는 가는 거예요. 네. 법령이에요, 이건. 그런데 어떤 일이 핵심이냐면 추석 지나고 9월 말 10월이 딱 되면 국정감사 시작입니다. 예, 예. 이게 핵심이죠. 원래는 이게 야당의 꽃놀이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지켜볼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새 정부가 또 초기다 보니까
한 1년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럼 전임 정부에서 또 승계받은 문제들에 대한 공방이 있잖아요. 예, 예. 전임 정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아니다, 현 정부가 못한 거다. 자,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정부 예산안 639조, 5.2% 올렸지만 사실은 긴축 재정인 네. 예산안에 대한 예결산이 정기국회에서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산은 올해 예산 어떻게 썼나, 네네. 제대로 썼나, 누수된 거 없나 이거 따지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이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에 예산 배정 많이 받으려고 그럼요. 옛날에 쪽지 예산이라고 그랬죠. 예, 예. 요즘 카톡 예산이라고 하는데 또 예산 조정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심의 이걸 잘 봐야 되고 네. 12월 1일이 법정 시한인데 네. 이때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이 여야 합의 통과되는지 네. 또 파행되는지 그러니까 핵심은 국정감사와 예산이 있고요. 쟁점 법안들이 꽤 많습니다. 네네. 이번 정부 들어와서 또 변화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약간 이거 이제 정쟁스러운 대목이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한다. 왜 이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네. 기소 의견 송치고 김건희 여사 수사는 다 미진하냐? 혹은 무혐의로 가닥을 잡는다는 보도가 솔솔 나오냐? 이거는 답정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특검법 발의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여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예, 예. 이 정치적인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뭐 부수적으로는 아직 장관이 공석인 곳이 아우, 몇 군데 있죠. 뭐 인사청문회. 교육부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네, 인사청문회까지 이 100일간 여러 가지 여야 간의 맞습니다. 힘겨루기가 있겠지만은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힘겨루기는 오케이. 네, 그들만의 싸움은 더 이상 국민들이 안 봐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협치가 가능할지 저희가 지켜보고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네네.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신임 대표. 지금 당대표하고 만났는데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초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줍니까? 네네네네. 라고 한마디 했지만은 뭐 뒤에 민생 문제 해결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또 웃으면서 협치하겠다. 요 얘기했더라고요.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얘기가 네네네네.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의지가 있다고 했고. 그렇죠. 오, 이거 의미 있는 왜냐하면 대목 아닙니까? 윤 대통령과 신임 대표가 돼서 네. 지난 화요일에 전화 통화를 오전에 했죠. 네. 이진복 정무수석이 방문을 했고 예. 그때 짧은 통화였지만 의미 있게 빨리 만나자. 영수회담 합시다. 그랬는데 자 그거보다는 이제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나자. 빨리 조속히 만나는데 먼저 이 여당 상황이 좀 안정화되고 당 대표가 먼저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직무대행이라도 지금 새 비대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야정이 자주 만나는 건 좋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하자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안 됐죠. 잘 안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하자는 건 대통령 의지도 있고 확인했고, 그럼 이제 우리는 협력하겠다. 만나서 하자. 어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나서 협치 얘기를 충분히 하면서도 또 기싸움 했어요. 예. 오늘은 이제 정부의 사실은 수장이죠. 이 국무총리와 만나서도 이게 비판을 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복지에서는 왜 다 깎았냐? 네. 이게 서민 생각하는 거 맞느냐? 예, 예. 그러면서 왜 법인세는 초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거 낙수 효과 없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래도 이 민생을 위해서는 협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어찌 보면은 좀 양공 작전, 투트랙 작전을 예.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릴라드 유프님, 최영일님과 김용준 기자님 지금 백그라운드 뮤직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긴장감이 도는 게 잘 어울린가 보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하면은 하려면은 특히 여당 추석 전에 비대위를 빨리 꾸린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네네. 새 지도부 체제 뭐 어떻게 할 건지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국민의힘 지금 구도가 네. 혹시 또 이렇게 가나 싶어요. 초재선 의원들이 지금 새 비대위 추진을 반대하는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네네. 굉장히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들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초재선 대 중진의 네네네. 대결 구도인가 싶기도 해요. 네. 자, 초선의 전주혜 의원하고 중진 하트경 의원이 네. 각각 이 새 비대위를 구성한 것 관련해서 시각차 극명합니다. 한번 볼까요? 들어보실까요? 초선 의원들도 또 모임을 가졌고요. 예. 재선 의원들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지난 26일에 그 5시간의 경론 끝에 그 4가지 결론을 내렸죠. 일단 비대위 체제로 간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 당규 입법 미비를 보완을 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야기하시는 SNS상이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개별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것은 당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래서 그런 초재선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당이 이제 비대위 하지 말라고 법원 이제 결정을 받고 나서도
또 비대위를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두 번 죽는 길인데 아무튼 뭐에 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비대위만 찾고 있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지금 과거에 보면은 초재선 의원들이 좀 결기 있게 막 비판하고 중진들이 지금 우리가 정했잖아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선수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거야? 요런 느낌인데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픽 있나요? 저 초선 재선 의원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도 아니 우리가 다 정했는데 왜 이렇게 흔드느냐라고 하고 있고 며칠 전에 그 의총장에서도 자 박수 칩시다 이것도 이제 초재선분들이 주도했고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 용주 기자님이 보신 거예요. 과거와는 완전히 볼 수 없었던 역전입니다. 중진들이 리더십을 장악하고 당의 중심은 우리야. 자, 당론이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따라야지. 그럼 항상 초재선 의원들이 뭐라고 비판받았냐면 우리 거수기인가? 거수기? 시키는 대로만 하나? 또는 돌격대인가? 이제 거친 소리는 우리가 다 하고. 그런 지금 반대로 돼서 이게 묘하게 윤석열 정부의 태생과 관련된 이 중진 의원들과 초재선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요. 초재선 의원들은 1년 반 남았습니다. 2024년 그 총선에서 다시 당선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정권의 명운이 제일 중요해요. 정권이 성장하고 지지도가 높고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좀 난항이다. 근데 사실 당내 분란이 여기다가 또 이 마이너스 요인을 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좀 시끄러운 거 수습하고 일사불란하게 가고 싶은 게 초재선 의원들의 총선을 향한 의지라면 3선 이상 중진들은 비례대표는 없는 거고 그건 처음에 한번 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다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그럼 지역구에 밭가리가 웬만큼 돼 있고 내가 거기서는 가장 유력하고 그러면 이제 좀 아성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좀 옳은 소리 해도 내 개인적인 독단적인 입장을 내도 난 지역구는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높으면 중진도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그럼 거리를 좀 둬야겠는 걸 해서 초재선과 중진 이상 의원들은 지금 이 정치적인 명운의 상황이 완전히 전략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역학구도가 또 있군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갈 텐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과도 관계가 있고요. 초재선 그룹은 지금 일단은 좀 당내 시끄러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 중진 의원들은 지금 이런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묘한 게 안철수 의원은 초재선이에요, 중진이에요? 중초재선? 중진급 재선 의원이잖아요. 중진급 재선 의원이에요. 대권 주자고 차기 당권 유력 주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정부 성공에 내 모든 걸 걸었다. 인수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야 이거 우리 당이 사법부와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하는 건 안 좋아. 최고위로 돌아가서 다시 진행해 봅시다라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진 그룹이 지금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네요. 그게 딱 경계선 정도에 있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스포트라이트님께서 이런 의견 주십니다. 다선은 무소속도 가능한데 초재선은 당이 중요하거든이라고 아까 딱 짚으셨네요. 결이 비슷한 말씀 정치 전문가시네요. 해주고 계십니다. 썬천사님, 안철수님은 중진이죠. 중진으로 생각하시나 보네요. 자, 하루하루님 여야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의견 주십니다. 자, 저희 썸네일 관련된 얘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제 사실 대학교 선후배 지간이기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의 만남에서 나름 뼈 있는 얘기도 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한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사뭇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일단 요 얘기부터 할게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검찰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특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해서 검찰이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여러 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위례신도시 사업이 대장동 판박이니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사업 구도도 비슷하다. 또 관련 의혹이 있는 연루자들도 겹친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 이전에 2003년에 시작됐지만은 이 구조 자체가 가만 놔두고 보면
대장동과 비슷한 게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례 신도시 수사 그러니까 이건 뭐지?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또 관련돼 있는 게 예. 자,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로 계속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논의됐던 거 네. 하나는 내부적으로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돼서 사당화 논란. 네. 뭐 이건 어쨌든 정리됐다고 칩니다. 뭐 당권 잡았고 네. 이거 뭐 다 가결돼 버렸고 예, 예. 그냥 가는데 박용진 후보 정도가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그다음 하나 남아 있는 게 사법 리스크예요. 네. 이거는 당권을 잡고도 앞으로 총선, 음. 대선 네. 계속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럼 언제 검찰이 칠 거냐?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건데 1. 대장동. 네. 대선 때 제일 컸죠. 2. 백현동. 이 백현동도 사실은 대장동의 또 작은 판박이에요. 예, 예, 예. 3. 뭐 성남FC. 그리고 지금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지금 이제 법화 법인카드 논란. 관련. 네. 그런데 이제 위례 신도시가 새로 나왔는데 네. 이게 왜 대장동 판박이냐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개발이 된 거예요. 네. 2013년. 네네. 이게 대장동보다 한 2년 빠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작돼요. 그러네요. 여기 관련자가 누구냐? 유동규. 네. 듣던 이름이죠. 네. 남욱, 네. 김만배. 다 들어본 이름. 관련자가 똑같잖아요. 그럼 그러네. 뭐가 다르냐? 뭐 시공사가 달라요. 호방건설이 관련돼 있어요. 여기 이제 주도한 예. 스피치를 호방건설에도 지금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또 다른 이제 협력사와 관계사들에도 이루어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또 뭔가 이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난다면 네. 사법 리스크에는 그럼 위례 신도시까지 하나 추가되는 거 아니냐. 아하. 그리고 이제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위례. 위례. 이렇게 지금 뭐 이 삼각구도로 갈 판이니 예. 상당히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예. 결국은 이런 얘기를 또 민주당은 해요. 이거 봐라. 대장동, 백현동, 성남FC를 털었는데 별게 없으니까 또 새로 터는 거 아니야? 이런 반론을 제기하기도 해요. 예, 예. 그런가 하면 사법 리스크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전혀 반갑거나 좋은 일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수사가 흘러갈지 지금 매우 여야 모두 초미의 관심으로 주목하는 사안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오늘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네. 쌍방울이라는 그룹 네, 간에 네, 네, 네.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네, 있다라고 의미심장을 얘기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주장 오늘 아침 얘기 먼저 좀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습니다. 쌍방울과 이태현 변호사의 각종 의혹과 범죄적 행각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쌍방울은 변호사비 대납 비용의 출처이고 이태현 변호사는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기된 의혹은 하나같이 파렴치한 것들 뿐입니다. 횡령, 배임, 뇌물, 증거인멸 등등입니다.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 의혹 앞에서 성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정미숙님께서 네. 권성동 하면 그냥 동네 이름 같대요. 여의도동 하는 네. 것처럼. 그리고 골든배어님 권성동이 선동하네라고 의견 주고 계십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네네네. 기자들이 또 물어봤겠죠. 이렇게 답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쌍방울과의 검은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와 쌍방울 간의 인연은 내부 환장 사유밖에 없는데 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 시대에는 가장 유명한 쌍방울. 속내의 브랜드기는 해요. 네, 뭐 트라이, 네. 쌍방울 뭐. 아, 트라이만 해도 새로운 거였어요. 자, 어쨌든 네, 이 그런데 주장에 중요한 네. 거는 이럴 때 딱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아까 저희 얘기한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 할 오, 만하다. 그러니까요. 이런 논리가 범죄 스릴러 영화 같다. 그럴 때는 딱 검사 출신 맞구나. 네. 검사 스타일이 딱 보여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쌍방울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금 대표가 네.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대권 후보가 되고 네. 근데 그런 과정에 한번 법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몰렸잖아요. 네, 예. 당시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권 주자였는데 네. 드루킹 사건으로 훅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안희정 지사는 좀 특이하게 예, 성관련. 성범죄로 네. 갔지만 근데 이제 이 고소고발 때문에 재판을 회부돼서 거의 끝에 이재명 지사도 죽느냐 사느냐 기로해서
그래도 살아났어요. 예, 예. 근데 막강한 변호인단이 그때 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럼 변호사비가 엄청 많이 들었겠네? 근데 사실은 무료 변론하고 그랬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또 이제 반론이 있어요. 예. 근데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이 의혹이 이제 제기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검은 커넥션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표가 됐고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거죠. 예. 아무 관계 없다. 쌍방울이라는 기업 쪽에서도 해명 자료를 여러 차례 내긴 했어요. 네네.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업은 장부가 투명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상한 돈 흐름의 정황을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그 돈 변호사비 아니야? 대납과 관련된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이제 수사가 끝까지 결과를 내고 예. 발표돼야 알 수 있는 사안이고 예. 이것도 또 이제 기소되느냐 마느냐 사법 리스크냐 아니냐 정말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증명되느냐 네. 근데 지금 민주당과 뭐 이재명 대표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므로 이것은 아무리 파봐라 문제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한번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거 심각하다. 살아있는 형법교과서 네. 이거 뭐 범죄 스릴러 영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한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 맞는지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는지 이거는 이제 또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웃으면서 악수한 지 하루 만에 네.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네. 했습니다. 라이프 고조님 매일 의혹만 나오고 뭐 하나 기소도 못하지 않느냐라고 의견 주고 계십니다. 자, 뭐 또 하나 의혹은 그 법카 유용 의혹 관련해서는 네.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하고 그 공무원 배모 씨, 전 공무원 배모 네. 씨 같이 경찰이 이제 송치. 사건을 송치를 했는데 뭐 이 내용을 뭐 해석하자면. 네. 배 씨의 행위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모를 리 없었다. 뭐 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공범 관계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게 이 뭐 저 위례 신도시, 뭐 대장동, 네. 백현동, 그다음에 성남 FC, 그다음에 뭐 주장이 나온 쌍방울 네. 법카까지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 큰 거 아니냐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론조사 보니까. 이재명 의원 사법 리스크 여부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62.7%로 큰 높죠.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없다를 다 묶으면 네. 전혀 없냐 없냐 잘 모르겠느냐 뭐 해서 31% 정도 떼요. 그래서 지금 한 뭐 두 배 가까이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여론이 높은데 네. 자, 뭐 여론이 팩트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워낙 많이 또 보도가 되다 보니까 네, 네. 민주당은 저 프레임에 의해서 여론이 저렇게 경도된 거 아니냐 이제 또 비판을 하는 입장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국민 다수가 어쨌든 뭔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또 저거 전부 다는 아니어도 한두 개만 문제가 돼도 이거는 정치인으로 큰 거 아니야? 차기 대권에 나올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이제 또 먹구름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민주당은 고심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개정도 반대쪽에서는 있었고. 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롯이 돌파해야 할 문제이긴 한데 네. 또 이제 검찰이 과연 정치 검찰인 것이냐 아니면 또 이 범죄를 엄단하려는 공정한 검찰인 것이냐 네. 국민들의 시각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명명백백하게 팩트를 중심으로 네. 진실을 이제 드러내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예. 무죄하다면 그야말로 결백으로 네. 또 죄가 있다면 그건 뭐 이제 형법으로 네. 다스려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 다 다수가 실체를 모르잖아요. 네, 네. 궁금해하고 있는 사안이죠. 요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BTS 10월에 부산에서 무료 콘서트 하죠. 네. 병역 특례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네네네. 이거를 여론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언론사가 아니고요. 국방부에서요. 먼저 국방부 장관 발언부터 네. 듣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빨리 할 필요가 있어요.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병역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BTS 문제에 한해서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그리고 대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국방부가 기관에 좀 요청을 해서 그 작업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예. 일전에 말씀하신 게 맞다 생각하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BTS에 대한 여론을 좀 참고를 해서 정책 결정해 주길 부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 회의 때 제가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빨리 데드라인 정해놓고 그 안에 결론 내린다. 그리고 네. 여론조사 빨리 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국방부가 장관 발언에 대해서 네. 저 의미가 아니고요. 네네네. 이 의미예요라고 그렇죠, 또 그렇죠. 입장을 내놨어요. 여론조사를 빨리 하라라는 게 아니라 네, 아니고. 여론조사가 필요한지를 필요한지. 빨리 알아보라. 네네. 여론조사를 위한 여론조사인가요? 네네. 아니 BTS의 병역 특례 여부를 왜
이런 추이를 보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BTS의 병역 특례를 예.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도 있어요. 네. 여론은. 그 아미는 당연히 이건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형평성 문제가 있긴 해요. 네, 네. 스포츠 스타는 병역 특례 대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주로 고전 음악, 네. 클래식, 뭐 피아노, 바이올린 또는 뭐 국악은 국내에서 네. 콩쿠르 1위를 하면은 병역 특례 대상이 돼요. 네. 병역 특례가 아예 없어지면은 모르겠는데 없어. 아무도 예외 대상 없어 그럼 모르겠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중음악에서 빌보드 차트 1위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하고 네.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네. 세계적인 영향력이 어떤 클래식 스타 못지않게 훨씬 더 막강한 이 팝스타는 네. 왜 병역 특례 대상이 안 되느냐. 과거처럼 클래식 음악은 고상한 거고 대중 이제 팝은 뭐 좀 천박한 거냐.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제 럭셔리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추자라는 얘기가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좀 적극적으로 특례해주자는 입장. 그 국방부와 정부청은 좀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네. 국회에서 그게 질타가 된 게 올해가 지나면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멤버부터 7명이 차례로 입대해야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BTS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이브도 그 얘기를 했고 빨리 좀 결론을 내려달라. 네, 네. 부르면 갈 거고. 안 가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간다 안 가겠다 아니에요. 아미들도 이게 뭐 간다만 간다. 네, 네. 근데 결론을 빨리 내려달라. 혼란스럽지 않느냐. 네. 그래서 지금 휴직기를 갖고 이제 개인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방부에 그 얘기를 질타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서른 의원의 얘기에 이종섭 장관이 말리는 측면도 있어요. 여론조사 얘기가 나오니까 여론조사 빨리 해서 결론 내리겠다. 네. 데드라인 정해놓고 이 시간 끌지 않고 국방부 입장을 정하겠다. 오늘 다시 얘기했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물었더니 거기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국민의 뜻이 네. 어떤지 보겠다는 거였다. 참고하는 거죠. 여론도 참고해야죠. 네. 예를 들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특례 줘라. 형평성은 그거다라고 하는데 네. 굳이 국방부가 안 줍니다라고 또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또 다수가 팽팽하게 반대하는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결정할 바는 아니고 더 상위에서 네. 결정하면 모르지만 이 룰 사이에서는 뭐 우리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참조한다 그러면 되는 거고요. 여론은 여론조사 관련 기관이 해서 지금 언론들도 하고 있고 네. 그걸 저희가 참조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처럼 말이 꼬여서 네. 구설에 휘말린 거죠. 병역 특례 자체가 이제 생긴 기원을 보면 시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적용 대상도 바뀌고 합니다. 아마 요즘 시대에 이게 네. 과연 그 제도가 맞는지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를 한번 살펴보겠다. 장교 출신이시잖아요. 예. 찬성 반대. BTS 병역 특례 찬성 반대. 자, 뉴쉐림 가이드 최영일 셰프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고요. 네. 오프닝 때 말씀드린 태풍 관련된 이야기 기상청 관계자와 함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술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대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